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해상 재난 및 사고에 맞설 세계 최강의 해난 구조대원 SSU를 양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난구조 교육훈련대대에서 표면 심해잠수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사 김명훈입니다. 저는 심해잠수의 양성 및 해난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 및 관공소의 구조 및 잠수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형!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오늘의 달인이 있습니다. 평시에나 실전에서나 항상 차분함과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교육생들에게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며 부대 통틀어서 특히 친구만큼 잠수나 인명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방 시작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순간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 최고의 SSU를 양성하라. 해난구조교육훈련대대 김명훈 상사를 만나봅니다. 달인을 만나러 온 곳은 혹독한 훈련으로 해난구조대원 일명 SSU를 양성하고 있는 해난구조교육훈련대대입니다. 대원들의 소개말을 들어볼까요? 해난구조 교육훈련대대는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심해잠수를 양성하는 모든 SSU의 고향입니다. 깁시! 타이머! 해난구조 교육훈련대대는 강인한 훈련으로 세계 최강의 심해잠수사를 양성하는 최고의 부대입니다. 입시 타이머! 남다른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해난구조 교육훈련대대는 해군 심해잠수사 SSU의 선발부터 12주간의 기본 양성교육과 스쿠버 잠수, 항공구조, 심해잠수, 포화잠수 등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7년부터 2022년까지 강한 훈련이 강한 다이버를 만든다라는 신조 아래 총 2,822명의 심해잠수사를 양성해 왔습니다. 해난구조 교육훈련대대는 강인하고 과학적인 교육훈련으로 국가와 국민이 필요하는 곳에 활약할 수 있는 최고의 심해잠수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훈련만이 살 길이다. 오늘도 세계 최강의 예비 SSU 대원을 양성하는 교육이 한창입니다. 자,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상인명구조에서 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왔듯이 숙달을 하게 될 거고 장비 구조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간의 기본 훈련을 마친 36명의 교육생이 해난구조 초급과정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 오늘의 달인 김명훈 상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교육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은 구조용법 숙달과 그다음에 장비를 이용한 장비구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인명구조술에서 영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형, 평형, 접영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수영하는 게 일반적인 수영이라고 하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영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수영,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수영들이 있고 그다음에 익수지한테 접근해야 되는 구조 영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영법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조를 하고 나서 운반해야 되는 운반법 이런 영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알 주목! 입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익수자를 완전히 구조하려면 수영 실력은 필수입니다. 빨리 종대 참여요! 물속에서도 군인답게 오와 열을 맞춰 대열을 갖춘 교육생들. 얼핏 보기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 같지만 헤엄을 치며 물 위에 떠 있는 건데요. 구조 수영 기술의 바탕이 되는 영법입니다. 지금 구조영법 중에서 이병이라고 하는 영법입니다. 이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물속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법이고 그 상태로 얼마 정도 수행해요? 기본적인 평가에서는 5분에서 한 7분 정도 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훈련은 그 이상 한 30분 정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술을 할 때는. 서서 수영하는 이병은 위급 상황 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인명구조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만큼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때문에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데요. 계속! 오열! 머리 먼저 들어가기! 자유형! 입수!
다음으로 실시할 영법은 자유형. 익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혹은 날씨 등의 이유로 빠른 구조가 필요할 때 선택하는 수영인데요. 거침없는 자세로 헤엄치는 모습이 멋집니다. 다리 벌려 들어가기. 횡형. 다음은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횡형.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법인데요. 주변 상황에 대한 탐지가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SSU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익혀야 할 구조 영법들인데요. 교관은 물론 SSU로서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는 달인. 덕분에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빠르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포인트가 됐고, 횡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우리가 파도라든지 다른 물지원이 있을 때 확인하면서, 앞뒤를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영법이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먼저 들어가기. 틀어진. 다음은 접근 영법을 교육할 차례입니다. 고개를 든 상태로 익수자를 주시하며 빠르게 전방을 향해 접근하는 게 특징인데요. 물에서 머리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만큼 일반 영법보다 2배 이상의 체력이 소모됩니다. 머리 들고 평양. 앞서 배운 모든 영법을 머리를 든 채로 소화해야 하는데요. 고난도의 수영이지만 세계 최강의 SSU를 꿈꾸는 교육생들에게 이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머리 들고 자유형. 왕복 50m의 수영장을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데요. 그리고 이때 속도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영은 지속적인 수영이지만 구조영법은 빠르게 가서 인명을 빨리 구조해 와야 되는 거라 조금 더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수자한테 접근할 때는 익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빠르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구조자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자가 익수자한테 접근하면서 체력을 다 써버리면 구조를 해서 나올 때 같이 익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 거리랑 자기의 컨디션, 자기의 수영 능력에 따라서 영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구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체력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수! 다음 장비 착용! 다음으로 이어질 교육은 장비를 활용한 구조법입니다. 일반적인 수상구조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인데요. 장비, 레스큐 튜브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머리 들고 자유형. 의식 있는 경우 전방 접근. 전방 시야 발견. 2인 1조로 이뤄지는 교육. 의식이 있는 익수자를 구조하는 상황부터 훈련해 보는데요. 빠른 속도로 익수자에게 접근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튜브를 건네는데요. 물에 빠져 당황한 익수자를 안심시킨 뒤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와서 준비석이라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익수자한테 안전하게 전달을 해주고 저 역시 호흡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둘이서 이제 익수자와 구조자가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침착성을 본인이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다음은 익수자의 의식이 없는 상황인데요. 의식 없는 경우 전방 접근. 전방 시야 발견. 반복 연습한 대로 빠르게 접근한 다음 익수자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수상구조 맞습니다. 머리 찍어주시오. 괜찮습니까? 의식이 없는 게 재차 확인되면 익수자의 등 뒤에 튜브를 끼운 뒤 버클을 잠가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구조를 이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준비석이라든지 기본 절차는 다 동일하게 하는데, 의식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고정을 해서 운반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달인의 교육법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교관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으로는 입수자의 안전도 우선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자의 안전이다. 구조자가 안전하지 않으면은 이제 입수자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걸 항상 알려주셔서 자기 구조하는 법을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잠수나 인명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숙달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 SS 대원 통틀어서도 인명교관이 가장 뛰어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신뢰하는 교관입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실력자 김명훈 상사에게 SSU란 정해진 운명과도 같은 존재였는데요. 때문에 지난 20년간 꾸준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답니다. 제가 해군 심해 잠수사가 된 계기는 대학 때부터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학과에 다녔었고 해군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해난구조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사람을 구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순간에 옆에서 도움이 되고 손을 뻗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 상황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자부심으로 해난구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김명훈 상사. 그 노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해외 연사를 갔다 왔을 때 가장 크게 느꼈었던 것들은 부족함을 많이 채워줄 수 있었다는 거에서 가장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해군, 해난구조 내에서 교육을 받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스템, 영국에서의 잠수 시스템들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 부대에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교관으로 복무하면서 보람된 데가 언제예요? 제가 실제 구조작전을 투입돼서 사람을 구조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구조작전 수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지만 저에게 교육받은 수많은 심해잠수사들이 전역해서 관공소, 특히 소방 해경에 가서 소방대원들이 실제 인명구조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실제 인명구조를 하고 나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고맙다, 저한테 이런 배운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몸소 익힌 교육들을 실전에 적용해 좋은 성과를 낸 건데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교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영장이 아닌 연병장에서 다시 만난 교육생들 매우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오케이, 매달려! 매달려! 딱 봐도 아시겠죠? 바로 체력 단련 시간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죠. 이곳에선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체력은 곧 생존이라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이모기대! 이론적인 학습도 중요하고 실습적인 학습도 중요하고 실습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라든지 수중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걸 다이버들이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게 체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전우의 생명과 나의 안전을 책임지려면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발격서기 준비! 시작! 때문에 매일 체력 증진을 위한 특수 체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빼고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법이랍니다. 기본 과정 때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더 힘들게도 하고 이제 인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초급 과정에서는 체력을 올린다기보다 계속 유지하면서 몸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발차기 준비! 8번! 구령 나머지 개수 시작! 하나, 둘, 셋! 이걸 지난 1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거잖아요. 둘, 셋, 넷! 우리의 다리는 약 20년 동안 해왔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동작에서 여유가 물씬 묻어져 나옵니다. 직접 하시는 것도 약간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매일같이 교육생하고 같이 체조를 하고 체력 단련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 교관진들도 항상 구조작전에 투입되고 항상 같이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의 마무리는 바로 뛴걸음입니다. 발을 헤쳐나게! 정예! 저희는 피가
기지 안에 5km 구간을 돌아서 오는 코스인데요.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 뛴걸음이지만 여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닌 전 대원들과 속도를 맞춰 달리고 함께 끝마쳐야 하는 건데요. 가장 오래 달릴 땐 20km가 넘는 구간을 돌기도 한답니다. 기초체력 훈련도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달인.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낼 리가 없겠죠? 원어로 된 논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잠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모르면 사고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고 가장 관심 있게 공부하는 분야는 잠수하고 해양 환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류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이제 시정, 물속의 시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좀 공부를 해서 더 보다 개선된 잠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나름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잠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2009년도에 서해 공군기 추락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한 달 정도 구조작전에 투입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한없이 대기하고 조류 시간을 기다리고 시정은 안 좋고 물은 춥고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그때 처음으로 잠수와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학습을 통해서 잠수 시스템이 좀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잠수 기술을 개발하고자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김명훈 상사.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수 논문상에 선정되며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력과 열정 모두를 겸비한 김명훈 달인. 그와 함께하는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교육이 예정돼 있을까요? 기본 과정에서 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생안, 자기가 수중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안 기술을 배웠다고 하면 지금은 기술 잠수라고 해서 수중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술을 숙달하는 과정인데 수중에서 자기가 몸을 유지하고 부력을 유지하고 이제 자기의 위치를 선택해서 자기가 수중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수영에 이어 본격적인 잠수 기술에 관한 교육을 할 계획인데요. 그에 앞서 잠수에 사용되는 장비부터 알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해남구조 교육훈련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사 김명훈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구조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드라이 슈트입니다. 드라이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웨슈트와 다르게 다이버의 몸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건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식 잠수복입니다. 목실과 손목실을 사용해서 다이버가 착용을 하기엔 편하게 해주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고 앞에 보이는 인플레이터 버튼을 통해서 몸에 압착이 생겼을 때 압착을 제거해주는 밸브입니다. 상승할 때 드라이 슈트 내부의 기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배출 밸브가 달려있고 좌우측 포켓이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구조 장비를 여비로 갖고 갈 수가 있는 드라이 슈트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스쿠버 장비입니다. 스쿠버 장비는 기본적으로 실린더 내부에 압축 기체를 충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압축 기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바에서 300바 정도 충전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잠수보다 조금 더 깊이 오래 잠수를 해야 되는 부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00바 실린더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300바 실린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압축되어 있는 기체를 바로 사람이 마셨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레귤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압축을 한번 해소시켜서 높은 압력을 중간 압력으로 낮춰주는 1단계, 중간 압력을 환경압에 맞춰서 다이버가 호흡할 수 있는 단계를 낮춰주는 2단계 호흡을 통해서 다이버들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잠수 장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 이젠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우리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바닷속 나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치인 스쿠버 장비들을 하나 둘 착용하는데요. 인명구조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돕니다. 물 밖이 아닌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달인이 먼저 입수하는데요. 오늘 목적 자체는 여러분들 숙달 과정, 초급과 숙달
과정 두 번째 날 물속에 들어와서 트림블 밸런스 30분, 킥 30분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알겠지? 네. 오늘 교육의 핵심은 물속에서의 부력을 통제하고 내 몸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단 지정된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가만히 떠 있는 일명 밸런스 잡기부터 실습해 보는데요. 처음으로 하는 훈련, 교육생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세를 잘 유지하나 싶더니 중심 잡기에 실패. 하나 둘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 위쪽으로 떠오르는데요. 실제 깊은 수심이었다면 수면으로 급상승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김명훈 교관의 도움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조류가 거센 바다에서 구조 탐색 임무를 수행하려면 흔들림 없는 균형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의 달인처럼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2m 수심에서 낮은 수심에서 연습을 하지만 저희가 구조작전을 나가게 되면 30m, 40m 깊은 수심에서 내가 부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급격하게 해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낮은 수심부터 해서 천천히 적응해가면서 연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수심대를 내 몸이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기술들을 다 지금 여기 수영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교육은 잠수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의 저항을 뚫고 자유자재로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이를 반복 숙달하며 물속에서 내 몸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물에 가만히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 잡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수영할 때는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스쿠버 할 때는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 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구조작전 할 때 대표적으로 기본 생활하듯이 로프를 이용해서 다이빙을 해. 그중에 로프가 끊기거나 로프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부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하면 바로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 맞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수심, 원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안전하게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돼, 맞지? 기본적으로. 극한의 상황을 뚫고 구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SSU. 그만큼 철저한 교육은 기본인데요. 이를 위해 수영장도 연병장도 아닌 강의실에 모인 교육생들. 실전만큼 중요한 이론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수에 대한 생리학은 뭘까? 수중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간다. 맞지? 그럼 목적이 뭘까? 알았어. 자, 여러분들의 지금 교육의 목적은 예방이에요. 물속에서의 굴절과 잠수사들의 수중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육지와는 전혀 다른 물속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현상들을 배우는데요. 기본관 때는 이제 몸으로 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초급반 들어오면서 저희가 실제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실전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저희한테 잘 알려주시고 또 실무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실제 작전에서도 쓰이는 것들을 저희한테 잘 알려주셔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전부터 이론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는 해난구조 교육의 달인 김명훈 상사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 군인으로서의 목표는 계속 발전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만족하지 않고 항상 10년 후, 15년 후 제가 전역하는 날까지 계속 발전된 군인이 되고 교관이 되는 모습으로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우수한 심해 잠수사들을 양성하는 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